전 경제부시장 이성권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아나운서 문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침마당을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낯이 익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각각 저마다 존경할 점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오늘 이성권 저자 역시 그런 분이시라 저도 기쁘게 사회를 보러 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또 조금 더 쌀쌀해졌는데요.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예를 갖추기 위해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요.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경태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도읍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태경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비 주중국 부산 총영사관 부총영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한춘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종모 부산광역시 새마을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금식 부산 사랑의 열매 회장님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정택 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걸음을 많이 해주셨어요.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선 제234대 구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정찬 경주 출시 사하구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만호 괴정 노일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자 괴정동 어머니 녹색협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미경 경성대학교 총학생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기 동아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원석 사하구 동아직업전문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석 부산시 투자자문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분선 사하구 초대 로타리 여성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우 대한복싱협회 심판지도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정 전 사하구 제향군의회 회장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심현무 전 부산시 의원님도 귀한 걸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기 뒤에서 손을 힘차게 흔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속속 또 더 소개 명단이 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성창용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사학의원 여러분께서 오셨는데요. 일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김민경 의원님, 조재영 의원님, 신현수 의원님, 장재희 의원님 어디 계신가요? 예,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저기서 한꺼번에 인사드리고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 빛나는 발걸음으로 더 귀한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일일이 소개를 다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 모두 오늘 이성권 저자를 힘차게 응원하기 위해서 온 귀한 사람들이니까 다 함께 힘차고 따뜻한 박수 한번 쳐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전 경제부시장 이성권 출판 기념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축사도 많고 또 축하 영상도 많아서 다소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사람 이성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귀한 축사 말씀을 릴레이로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의 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고 큰 박수로 박형준 시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사하구 주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성권 부시장 그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랑 같이 일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성대한 출판 기념회를 맡게 돼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오늘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이렇게 김도우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우리 하태경 의원님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조승환 전 장관님, 또 우리 이갑준 청장님과 김영찬 청장님, 또 우리 조병길 청장님 이렇게 다 같이 해주셔서 우리 또 안성민 의장님까지 어떻게 보면은 함께 일했던 분들이 다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구에 이렇게 많은 지역의 그 원로들을 비롯해서 대표님들이 함께 해주셨고 의원님들도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신정택 상공회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경제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게 참석을 해주신 거 보니까 우리 이성권 부시장이 좀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성권 부시장과 저는 정치를 같이 시작한 동기입니다. 17대 국회의원을 저희가 같이 했고 그리고 그 뒤로 저희가 서로와 서로에 대한 신의를 잃지 않고 20년을 같이 일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장이 된 것도 우리 이성권 부시장이 그 당시에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와서 저를 꼬신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성권 부시장이 또 새로운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저도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제 그 원래 호라는 게 좀 우습지만 돌아가신 큰 스님 한 분이 저한테 지어준 호가 진국이라는 호래에서 그 이름이 뜻이 워낙 좋아서 나아갈지 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20여 년 전부터 제가 그냥 가지고 쓰고 있는데 우리 이성권 부시장은 정말 찐국입니다. 진국이 아니라 그래서 찐국인 사람이다. 그리고 늘 이게 판단이 명료하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시정을 3년간 하면서도 저한테 늘 좋은 소리만 한 게 아니라 쓴소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올곧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항상 옳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무엇보다도 부산 발전을 위한
정말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보더라도 늘 이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이 고민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 또 앞으로 인생도 아마 본인이 이게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걸 하겠다 이런 각오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이 서부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일 앞장서서 주장을 해왔고, 이 서부산 전략에 대해서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책을 서부산이 답이다 이렇게 낸 이유도 그런 맥락이고, 본인이 앞으로 서부산에 뼈를 묻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이성건 부시장이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 또 그 사람의 철학, 가치, 그리고 부산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활짝 날개를 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성건 부시장을 좋아하는 분들이고, 또 아직 연부역강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금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 이성건 부시장과 함께 서부산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답을 찾는 주체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부산시장님의 축사 함께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내빈이 계셔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다음 축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조 부산시의원님 귀한 걸음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창섭 사구 이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갑준 사하구청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축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의 축사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독특한 박영준 시장님 뒤를 이어서 축사를 한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좋은 점은 제가 따로 내빈 소개를 일일이 안 해도 된다는 건 좋은 점인데요. 우리 시장님이 할 이야기 다 해버리면 두 번째 축사하는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성건 부시장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우리 이성건 부시장을 알은 지가 오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오래됐습니다. 제 학교 후배입니다. 부산대학교 제 후배고요. 저희들 예전에 90년대 국회 있을 때 국회 보좌관 생활도 제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박영준 시장님보다는 이성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기 때문에 감히 용기를 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시 중에, 그리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시가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입니다.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아무도 안 간 흔적이 없는 길을 가고 나서 도전의 정신으로 가고 나서 먼 훗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성건 부시장이 국회 박관용 의원님 뒤에는 국회의장이 됐죠. 그 의원실에 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더 뒤에 국회의장 된 김영호 의장실에 있었거든요. 김영호 의원실에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런데 힘도 있었죠. 파워도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좋은 데를 놔버리고 일본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 친구 왜 저러나, 이 좋은 직장을 놔주고
그런데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돌아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리고 코트라 감사도 했죠. 그리고 일본 총영사도 했던 저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까다로운 박영준 시장님을 모시고 진짜 세계도시, 글로벌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앞장을 섰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이성근 부시장이 또 다른 도전을 시도를 했을 때 아마 박영준 시장이 되게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근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자기 편함을 버리고 철저한 도전을 통해서 얻었던 그러한 경륜과 그런 전문 지식이 아마 서부산에 몽땅 쏟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처럼 이성근 인생이 아마 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성근을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했던 만큼 저는 부산을 더 사랑합니다. 부산을 사랑하는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이성근을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한 만큼 반드시 멋지게 보답할 것입니다. 우리 박영준 시장 그리고 부산 시민이 그동안 염원했던 세계도시, 글로벌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인재를 이제는 부산 시민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앞장서겠습니다. 성근아 사랑한대. 고맙습니다. 네, 안성민 부산광역시 1부 의장님의 따뜻한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조경태 국회의원님 모시고 축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경태 국회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 한 분 축사 속에서 사람 이성원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저한테 축사해달라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오늘도 금정구에 있는 김현성 변호사가 비슷한 시간에 해달라고 하고, 또 뭐 어저께는 서울에서 해달라고 하고, 서울 어디입니까? 그 고향에서 해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주로 영상으로 제가 다 띄우고, 지금은 좀 엄혹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안 나서는데, 오늘은 이성근 우리 전 부시장이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좀 축사해주면 안 되겠냐 해서 이제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하고 김도우 의원님이 지금 열심히 지금 그 어떤 뭐 함께 노력을 의정 활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도우 의원님은 잘하시고 계시지만 저는 조금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성근 부시장이 저분이 그 우리 옛날 삼국지로 보면 그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거든요. 시장이 맞습니까? 맞답니다. 그래서 동부산에 좀 버금갈 수 있는 서부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균형 발전을 시켜내는 것이 부산 발전의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보면은 부산이 엊그저께까지 350만 도시였는데 지금은 329만 도시로 15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래 가면은 아마 한 10년 못 가서 300만 깨지거든요. 그러면 부산은 3회 도시로 전락하고 부산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저는 우리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이성건 전 부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메가시티를 외치는 이유가 저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을 스톱시키고 멈추게 하고 이 지방 도시들이 다시 꿈을 갖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요, 경남도 5년 사이에 1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부산은 15만 명 빠져나갔지만 인구가 급속히 지금 소멸되고 있습니다. 주로 80% 이상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성건 우리 부시장님, 전 부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과 논리를 통해서 서부산을 살리고 또 부산을 살릴 수 있는 저는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올해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그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 다 이루시고요.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꿈이 여러분들 꿈이 다 함께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경태 국회의원의 그 축사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도욱 국회의원님께서 축사하시기로 하셨는데 축사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한 사람쯤은 사양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말씀을 전해 오셔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하태경 국회의원님의 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태경 국회의원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아 있는데 귀가 좀 간지럽습니다. 뒤에서 자 지금 부산에 내려올 시간 있나? 사실 맞습니다. 제가 서울에 지금 있어야 되는데요. 부산에 굳이 지금 조금 전에 내려왔는데 이성건이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이성건 전 부시장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그때는 청와대에 아마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도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아까 이제 제갈공명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 이성건 의원은 사실 국회로 치면 저희들 선배잖아요. 박형준 시장님 17대 때 들어오신 것처럼 같이 들어오셨고 그동안 상당히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서울에서 다시 부활할 테니까요. 우리 이성건은 이 서부산에서 이제 재진입입니다. 국회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크게 좀 밀어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출마해서 뛰어다닐 텐데 아마 굉장히 바쁘겠죠. 하지만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딱 한 군데 거기는 유심히 보고 마음으로는 항상 거기 와서 지원 유세하고 싶은 곳이 아마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당 100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성건이 일당 100입니다. 저도 이제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 한 분야의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승환 장관님도 계시고 이 정무적인 능력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잘 못하는 사람 들어와서 막 싸우다가 분위기만 해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특히 국가 운영에 중요한 부산시 운영에 중요한 것은 일의 이제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절박하고 뭐가 더 급하고 이런 굉장히 종합적인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성권은 이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국회에 뭐 저하고 같이 우리 조영태 의원님 그리고 김도호 의원님과 같이 우리 부산 사나이들이 부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제일 선봉에서 이끌어갈 수 있게 크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든든한 친구 하태경 국회의원님의 축사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님의 축사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따뜻한 박수로 해양수산부 장관님 전 조승환 장관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져가지고 저 요새 잘 쓰는 말이 22대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그냥 22대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 부산에서 존경하는 우리 또 서울에서 자주 뵀던 우리 김도보 의원님, 조영태 의원님, 또 하태경 의원님, 우리 또 존경하는 부산시장님, 또 우리 안성민 의장님, 또 우리 이성건 전 부시장님, 또 뭐 평소 우리 이갑준 구청장님하고는 저보다 저는 뭐 평소에 갑준이 형 그러는데 저보다 한 10살쯤 많습니다. 하지만 고시는 또 동기로 공직 생활 같이 시작했던 그런 또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뭐 바로 사하, 당리 뭐 이 동네에서 쭉 또 자주 다녔고 했던 그런 또 구청에도 또 오랜만에 오고 해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무엇보다 먼저 서부산이 답이다. 저도 부산 발전에 대해서 항상 공직생활 하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지내왔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서부산이 답이다라는 어떤 이런 훌륭한 저서를 또 만드신 우리 이성근 부시장님 감사드리고 또 발간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성근 부시장님하고 인연을 쭉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약간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근 부시장님 처음 만난 게 이제 17대 국회의원 때 처음 뵀습니다. 그때 저는 아마 공직하면서 한 과장급 공무원쯤 할 때였고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뵀을 때는 아마 이성근 부시장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어떤 자리에서 뵀다는 걸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뵙고 그리고는 이제 청와대에서 같이 이제 공식적으로 서로 소개하면서 알고 지냈습니다. 그때 제가 딱 느낌 자체가 오원 출신 비서관이라 그러면은 딱 선임관이 딱 들어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행정관 시절인데 선임관이 딱 들어옵니다. 아, 어떻겠다. 어떻겠다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어떻겠다라는 느낌인데, 정말 겸손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성근 부시장님에 대해서는 정말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가지고 생활을 쭉 그렇게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베 총영사 근무하시고 다양한 뭐 일본 통일시위도 하시고 또 그런 경력을 바탕으로 또 고베 총영사 또 지내시면서 다양한 그 경험을 또 경륜을 갖추시고 그러면서 특히 이 부산시 부시장 경제부시장을 하시면서 사실 전 뭐 우리 시장님 계십니다만은 저는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냥 밤에도 그냥 전화 와서 이거 뭐 어떻게 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 이건 무슨 소리냐 뭐 그 정말 그 열정 그리고 또 정말 부지런합니다. 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지 싶을 정도로 그냥 오늘 뭐 언제 전화해서 보다 보면은 뭐 공항인데 하면 뭐 제 생각은 뭐 하루나 지난 것 같은데 언제 또 부산 와 있고 뭐 자기는 정신없이 그 부지런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존경할 만하다.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한 열정, 추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를 괴롭히는 만큼 그 열정과 추진력, 부산에 대한 사랑은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다라는 것 같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근 부시장 정말 앞으로 더욱 부산 발전에 기여하고 또 중앙 정치에서도 더욱더 큰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아까 우리 조민태 의원님 재진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새로운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운 모습 기대하면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성권 저자의 칭찬을 아주 가득 해주신 조성환 22대 해양수영부 장관님의 축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축사를 해주신 우리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부득이 이 현장에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영상으로나마 이성권 저자에게 축하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오신 축사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장병입니다.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저서 이성권의 꿈꾸는 세상 출판 기념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꼭 참석해서 우리 이 부시장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리고 싶었지만 출장 중이라 이렇게 영상으로 축하하게 되어 부쩍 아쉽습니다. 이성권 부시장과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부터 전합니다. 제가 왜 꼭 참석을 해서 축하를 하고 싶었냐면 개인적으로 이 부시장과 저는 20년 가까이 형제처럼 지내왔고 오랜 정치 여정을 함께 의논하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동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세월 이 부시장을 지켜보면서 성공한 정치인이 가져야 하는 요건을 둘 갖추고 있는 부산의 중요한 자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정치적 상상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는 꿈을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상상력의 크기와 그 깊이가 그 정치인이 어디까지 생각할 것인가를 가름하는 가장 큰 척도일 것입니다. 이성권 부시장은 그런 측면에서 넓고 창조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상력이 상상력으로 끝나면 그것은 몽상일 뿐입니다. 그 상상력과 꿈을 현실로 관철시키는 집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시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집념의 정치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가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없이 국민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부시장을 오늘 여기까지 성장시킨 가장 큰 원동력은 이성권 특유의 성실함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이성권 부시장은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넓고 큰 창조적 상상력과 집념 그리고 성실함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성권 부시장의 부산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잘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성권이 꿈꾸는 세상 출판 기념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이성권 부시장 앞길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출판 기념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천입니다.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님의 저서 이성권이 꿈꾸는 세상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우리 박형준 시장님과 함께 우리 이성권 전 부시장님을 알게 돼서 지금까지 아주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권 전 부시장께서는 제17대 국회의원 또 대통령실 비서관 고배 총영사 등 요직을 두루 경험한 아주 대한민국의 훌륭한 자원입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우리 이 부시장님의 경륜과 성실함이 부산 시민들께 더욱 널리 알려지고 큰 뜻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출판 기념회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님의 이성권이 꿈꾸는 세상 서부산이 답이다 출판 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성권 전 부시장님께서 서부산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담아 책을 냈습니다. 정치인이자 행정가, 외교관 등으로 다양한 경륜을 쌓아오셨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해 노력해오신 만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 지역 발전에 새로운 꿈을 꾸시는 이성권 전 부시장님, 원칙을 지키며 희망을 품고 용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출판 기념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갑진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낸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박수영입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이성권 부시장님 서부산이 답이다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성권 부시장님과 저는 사실 오래된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특히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하시는 동안 국회의원 저와 쌍두마차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정성을 다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 큰 일도 충분히 잘하시겠다고 싶어서 제가 감히 축사를 보내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이성권 부시장님은 부산대학교 통학생회장 출신이십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정치에 뛰어들어서 소신을 펼쳐주셨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통령 비서실, 고배 총영사,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거쳐서 정치력뿐만 아니라 행정력까지 갖춘 보기 드문 분입니다. 오늘 출판하는 서부산이 답이다. 이 책 역시 부시장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려나갈 부산의 미래를 담은 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마음속에 부산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시장님과 함께 부산의 미래를 같이 그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출판 기념회 하시는 이성권 부시장님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저와 함께 이성권 부시장님이 부산의 미래를 함께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상공서 회장 장인아입니다. 오늘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성권 전 부시장님은 부산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시장 재임 시절 부산 경제의 위기 극복과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하는 모습은 아직도 뇌리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동서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에도 많은 애정을 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제2대티터널 건설 추진과 서부상권 4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부산 발전협의회 출범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서부상권 중점 육성을 기반으로 부산 경제의 도약을 이끌고자 하는 이성권 전 부시장님의 노력은 향후에도 큰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출판 기념회가 이성권 전 부시장님께서 큰 뜻을 펼치는 데 있어 소중한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장재원, 박수영 국회의원, 그리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여러분께서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윤한홍 국회의원님, 정점식 국회의원님, 많은 분들께서 축전과 또 그 이외에 화환도 많이 보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성권 저자와 함께 마지막 순서 미니 북토크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저자를 소개하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산대학생의 최초 종북 주사파 운동권을 상대로 승리하여 전국의 학생회장 선거에 파란을 일으킨 이성권. 젊은 나이에 리더십을 키웠다. 졸업과 동시에 박관영 국회의장의 비서관 생활을 4년간 하며 국회에서 전문성을 키웠다. 하지만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을 느낀 이성권은 33살의 늦은 나이에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와세다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일본 부노타로 국회의원의 비서로 근무. 한국인 유일의 한일 정치의 중심에 섰던 인물 이성권. 일본에서 돌아온 이성권은 17대 총선에 출마하여 만 35세에 남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 총학생회장 당선에 이어 또 한 번 주목을 받다. 270여 개의 NGO가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 사무처가 선정한 최우수 입법의원, 17대 부산지역 국회의원 중 최다 법안 발의, 의정 활동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소통을 중시하는 이성권,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주민들과 호흡하며 찾아가는 정치, 어울림의 정치를 펼쳐나갔다. 하지만 이성권에게도 시련은 찾아왔다. 18대 총선, 낙천의 아픔. 하지만 당을 위해 깨끗이 승복한 이성권. 좌절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코트라에 근무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과 투자 유치를 위해 47개국 지구를 12바퀴 돌았다. 공기관 감사 직무평가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이성권은 대통령으로부터 부름을 받는다. 청와대 시민비서관으로 발탁된 그는 탁월한 균형 감각으로 사회통합의 축석을 다졌다. 한일 관계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성권. 외교관으로 발탁되어 주일본 고베 총영사로서 악화된 한일 관계의 해결사로 뛰었다. 우리 동포의 권익 향상에 노력한 이성권. 동포들의 추천으로 2014년 베스트 공관장상을 수상하였다. 정치, 행정, 경제통상, 외교의 현장에서 능력을 키워온 이성권. 부산으로 다시 돌아왔다. 보궐선거에 당선된 박형준 시장으로부터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다. 이성권의 능력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발휘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빠질 뻔한 산업은행 부산이자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치밀함과 기민함으로 국정과제에 반영시켰다. 재선이 된 박형준 시장. 다시 한번 이성권을 경제부시장으로 중용했다. 사상 최대의 국비 확보, 역대 최고의 투자 유치, 전력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글로컬 대학 선정 등 부산의 미래를 바꿀 성과의 중심에는 항상 경제부시장 이성권이 있었다. 세계 2위의 환적항, 세계 7위의 컨테이너항의 부산신항, 24시간 운영 가능한 물류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개항, 세계 최고의 생태 환경을 지닌 낙동강. 이성권은 서부산을 부산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았다. 이성권은 행동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4개의 구청과 함께 서부산 발전 협의체를 발족했다. 지역개발, 문화복지, 교통문화 분야에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놓았다.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하단 녹산선, 제2대티터널 건설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 국비를 따내고 없으면 시비를 투입했다. 서부산 의료원 설립, 서부산 지역민의 의료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난관에 부딪히자 직접 KDI 원장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 최고의 의정활동 국회의원을 지낸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 경제부시장까지 역임한 이성권, 부산 지역 전문가이자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났다. 지역민을 위해 한 번 목표한 일은 기필코 해내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쉼없이 달려왔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보다 여전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진정한 부산의 일꾼 이성권. 그가 찾은 부산의 미래, 서부산에 있다. 네, 영상 속 주인공 이성권 저자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도 받으신 이 책 앞에 보이시죠? 이 책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부산이 답이다. 이성권 저자와 함께 미니 북토크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성권 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은 독자 여러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참석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께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어서서 인사드리는 게 아마 예의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을 찾아서 가득 자리를 메워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부산이다 답이다의 저자 이성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지요?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이 따뜻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인 그 마음의 열기가 모여서 날씨까지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을 마치고 31일자로 마치고 공식적으로 1월 1일부로 뭐가 됐겠습니까? 백수가 됐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백수, 예, 생생한 백수입니다. 그러나 이 백수의 생활을 한번 거치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던 게 제 인생입니다. 그 업그레이드 됐던 인생을 담아놓은 책이 서부산이다, 서부산이 답이다라는 오늘의 이 책입니다. 제가 부산시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면서 업무적으로 내린 결론이 부산의 미래는 서부산에 있다라는 것을 적어놓은 내용이고요. 그 외 부분들은 제가 고향 남해에서 태어나서 또 부산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또 부산대학교 종합생회장을 하고 그 이후에 정치적인 경로를 거쳐서 행정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느꼈던 에피소드들을 잔잔하게 적어놓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저 나름대로 노력해서 적은 책이 서부산이 답이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 혼자만의 생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상당히 공감이 될 거라고 보는데 꼭 오늘 여러분들이 구입한 책들을 집에 가서 베개 책으로 절대 쓰지 마시고 그리고 책장에 꽂아놓고 우리 집에 책 많다는 개수를 채우는데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적어도 절반은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소개가 좀 빠진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효예 대학이라고 부산에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도 그 나라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의미하는 가치와 철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충효예가 아주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고 나라를 지키게 만들었던 동력이고 힘이었는데 우리 충효대학을 만들고 지금까지 전 세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사단법인 충효예 대학의 우리 류진수 총재님이 직접 오셨고 또 류진수 총재님은 라이온스 총재님까지 지내셨는데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또 김명수 대학 총장님과 함께 자리를 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보다 전직 의원님, 제가 이 자리에는 아마 지금 우리 시장님은 유일하게 국회의원으로서 유일하게 남아 계신데 저하고 시장님은 동기생입니다. 예, 시장님과 부시장인 관계에서는 약간 상한 게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동기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경태 의원님이 5선이잖아요. 저하고 동기입니다. 저 좀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국민의힘의 김기현 전 대표님 그리고 주호영 의원님 다 제 동기생입니다. 예, 그래서 좀 나가는데 근데 저보다 더 일찍 국회의원을 했던 분 두 분이 계십니다. 한우석 우리 전 국회의원님과 권태만 국회의원님 와 계십니다.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중간쯤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왔는데 저희 동양의 큰 어르신이신데 전국 ROTC 회장, 중앙회장을 지내고 우리 동양과 우리 사하구에서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동영 우리 회장님 자리 중간쯤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이상근 회장님 역시 이 두 분이 또 그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주시는데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하구의 민주평통의 또 회장으로 계시는 정인근 회장님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일어나서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소개시키고 싶은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 인연들은 조금 짧게 자르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국 총영사관의 부총영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 통인데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 총영사관이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자리를 옮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다 하셨어요. 예.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시작하시다 보니까 5선까지 지내신 국회의원과도 다 동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간략한 책 소개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책 제목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책 제목이 눈길을 끌었는데 서부산이 답이다. 답을
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답을 내셨겠죠. 어떤 문제를 보셨나요? 네, 지금 제가 내용을 조금 말씀하기 전에 이제 시장님이 바쁜 일정에 저한테 양해를 좀 구하셨습니다. 예, 또 오늘 주말이긴 하지만 인사를 다녀야 될 곳이 많다 보니까 먼저 자리를 뜨셨는데 그래도 제가 모셨던 시장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계시지만 시장님 힘내시라고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좀 사적인 겁니다만 퇴임식을 지난 연말 목요일날 퇴임식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저는 백수로 돌아가지만 저는 박형준의 아바타가 된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우리 박형준 시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해당되는 답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다 생각합니까? 한번 아니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과 정치와 또 다른 나라를 47개국을 다니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대한민국은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서 가장 기형적인 국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 거 압니까? 우리나라 전국토에 1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 사는 인구가 50%를 이미 넘어버렸어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은 한 70% 정도 모여있고요. 인재들도 글로 가버리고. 그래서 수도권은 주거 문제, 교통 문제, 물가 문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반면에 지방은 사람이 빠져나가서 여기는 거의 사막화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 인구 소멸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가면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 소멸에 극단적인 현상이 치닫고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 우리 부산에서는 비슷하게 동부산과 서부산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운대 가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해운대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별천지 온 것 같고 딴 나라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동부산에는 민간 자본도 모이고 그리고 또 행정에 재정도 많이 투여가 되어서 저기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서부산은 그런 대접을 못 받죠. 그래서 교통 문제도 있고 주거, 환경, 복지, 심지어는 영화 보러 가기도 불편한 문화와 예술 영역에 있어서도 부족한 게 많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게 부산에서는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가 있다. 이걸 풀어야 된다는 의미에 있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하셨군요. 그렇다면 왜 서부산이 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든지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서부산에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동영상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서부산에는 엄청난 자원이 모여 있습니다. 아까 김도욱 의원이 가셨지만 여러분들 우리 부산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류 허브 도시입니다. 전 세계 항만 물류의 거의 탑 수준에 있고요. 근데 가덕도 신공항 우리 시장님과 국회의원들이 힘을 보태고 윤석열 정부에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에 개항이 되면 항만 물류에다가 항공 물류까지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전 세계적인 물류의 중심 도시와 그리고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물류 때문에 첨단 산업이 육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첨단 산업이 생기게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서구와 또 북구, 사상구, 사하구 이렇게 4개의 권역은 서부산의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인구가 팽창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런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또 낙동강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생태 환경적으로 보면 도심을 끼고 있는 낙동강 같은 그런 생태 환경을 가진 데가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걸 잘 가다듬으면 부산을 동부산권 중심에서 서부산하고 양날개가 펴져요. 동부산으로만 나는 게 아니고 서부산의 동력을 가지고도 같이 날 수 있는 부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는 부산의 성장의 축을 서부산에서 찾아야 하고 그 찾기 위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뛰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부산의 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부산이 부산의 미래를 위한 답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박수를 쳐주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셨나요? 이성권 저자께서는 경제부시장 일을 수행을 하시면서 이미 서부산에 대한 일들을 추진을 해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서부산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추진 단장을 맡겠다. 그 뭔가 하면 서부산 발전 협의체라는 걸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이 그것을 업무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가장 큰 중심에는 이갑준 우리 사부청장님, 그리고 사상구의 조병길 또 부청장님, 그리고 또 그 강서구의 김영찬 부청장님, 아까 또 우리 김도우 군님하고 같이 나가시는데 김영찬 국회의원님, 그리고 북구의 오원태 부청장님과 함께 제가 단장이 되어서 경제부시장이, 제가 그만뒀지만 앞으로 4개월 만에 한 번씩 3개월 만에 한 번씩 그 회의가 열려서 서부산 발전만 따로 뽑아서 부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나온 게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교통 문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상에서 하단으로, 하단에서 녹산으로 가는 도심철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다 보니까 북비합부를 위한 TF 팀장을 제가 맡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비합부를 위한 노력들을 했고, 대티터널과 같은 또 서구로 들어가기 위한, 원도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산 확보라든지, 그리고 서부산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산 의료원 문제라든지, 그리고 문화나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기니까 여러분들 그 책 안에 부산시 경제부시장 편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부산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시면서 서부산에 대한 일을 벌써 이제 시작을 하셨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 일들이 경제부시장을 하시면서 추진한 일들이잖아요. 부산시에서 경제부시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네, 아마 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독자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장님이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자라고 보면요, 경제부시장하고 행정부시장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은 주로 인사관리라든지 사회복지나 또 도시 계획과 관련된 이런 업무들을 전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경제부시장은 농사를 짓는 일입니다. 바깥에 뛰어다니면서 산업과 경제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저희 부산시에서는 제가 일할 시기에 경제부시장에 우리 부산시의 현안 사업들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도 걸린 적이 있습니다만,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여러분 작년까지 우리가 가장 고생을 하고 열심히 뛰었던 일이 뭡니까? 엑스포죠. 엑스포 추진본부가 제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해외도 뛰어야 될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 중심지로 가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제 업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성환 전 장관님이 와 계시지만 전이라는 말이 안 맞고 몇 대라고 하셨죠? 22대 장관님이 관계된 것이 북한 재개발입니다. 그 업무도 저한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여러분들 시민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한 물 먹는 거 아닙니까? 물 문제와 관련된, 환경과 물과 관련된 부분도 제 업무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수가 너무 많고 중량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한 그래도 성과를 내었었는데, 그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게 경제부시장의 일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다음 경제부시장이 앞으로 또 고생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래도 좀 아쉬웠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엑스포 유치가 불발된 거에 대한 분석도 제가 했는데, 그거는 시민 여러분도 알다시피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책을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읽어봐 주시는데, 제일 아쉽고 지금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문화나님 혹시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뉴스에서 네. 그 산업은행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그게 그렇죠. 아직 좀 맞습니다. 잡혀들더라고요. 정확하게 역시 잘 알고 계신데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오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한데 행정적인 조치는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고시하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채택을 해서 그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법에만 산업은행을 서울시에 둔다라는 4조 1항만 부산시에 둔다라고 딱 한 줄만 고치면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는데 이 법을 개정을 막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국회인데 국회가 다 막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법, 너무 다들 그 학문적으로 너무 뛰어납니다. 입법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국정과제로 채택돼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70석이 넘는 민주당이 이걸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산업은행 이전이 지금 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 의석 지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게 가장 이루어지 못한 저의 아쉬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부산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답답하고 화도 나긴 하는데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함께 이성권 저자와 응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살짝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영상으로도 보셨고 축사를 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경제부 시장 이전에 고배 총영사, 청와대 비서관, 코트라 상임감사, 국회의원 등등등등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공직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궁금합니다. 저도 모르죠. 제가 왜 이런 길을 걸었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방금 말한 그런 공직은 대한민국의 공직사의 상위 1% 영역만 제가 좀 다녔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 한 명도 저하고 똑같은 경력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까 안승민 선배가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회 의장이신 안승민 제가 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계속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면은 잘 때 딱 침대에 누울 때만 눕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찍 들어가도 체육복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계속 걷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앉아 있는 게 미치고 깝깝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 삶이 새로운 데를 계속 찾아가게 하는 그런 운명이 있는 것 같다. 어찌 보면은 뭐 역마살이 긴 건지 짱돌배기 기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관용 국회의원, 우리 동아대 출신의 박관용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4년 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좀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정말 저는 일본어인 히라가나, 카타카나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 재산 5천만 원, 제가 딱 서울에 비서관 생활하면서 전세금 5천만 원 딱 틀어가지고 무조건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어학원 다니고 대학원 시험을 합격을 했는데 그 기간이 아주 짧았거든요. 그래서 4개월 만에 몸무게가 16kg가 빠졌습니다. 진짜 돈 없이 제가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 책 139페이지에 아마 보면 제가 돈 없이 공부한 장면이 이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애를 머리를 깎으려고 이발소를 못 보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집사람이 빨가벗은 상태의 애를 신문지 있잖아요. 신문지를 머리를 뚫고 갖고 뚝 내려가지고 그래갖고 가위로 집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밑에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아동학대가 될 뻔했습니다. 전부 다 보이게 되면 그 아동학대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렇게 딱 그 사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도전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본 저에게 기회를 사람들이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학해가지고 와세다 다니고 일본 국회의원 비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아대학교 출신의 교수이신 권철현 전 국회의원께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내년에 국회의원 출마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옛날에 무슨 공천 헌금 몇 억씩 주고 받는 공천을 저한테 돈 10원 안 받고 출마라고 하니까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온 남경필, 원희룡 이런 소장파 의원들은 옛날부터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아무것도 기반이 없던 제가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 이후에 이런 공직을 거쳤는데 어쨌든 뭐 태풍처럼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가만 앉아있지 못하는 기질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안주 없이 술 잘 드실 것 같아요. 안주를 싫어하셔가지고. 와, 문하나가 이렇게 훌륭한 농담을 아주 훌륭하게 하시네요. 안주하지 않고 도전에 또 도전을 거듭하시는 그 열정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공직 활동들을 두루 섭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 질문,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책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신미라가 말하는 이성권, 아내께서 직접 쓰셨던데 워킹맘인 아내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없는 살림에 학비도 턱 대주시고 이 부분 봤을 때 좀 심쿵하는 지점이거든요. 워킹맘 입장에서. 아주 1등 남편 아니십니까? 제가 1등 남편 아니고요. 그 아마 책을 아직 안 읽으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집에 가서 책을 읽는데 이렇게 글자만 보면 잠이 오고 또 눈이 아프신 분들은 뒤에부터 읽으면 됩니다. 앞에 부분들은 제 자랑하는 얘기들이 다수이니까 별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일 뒤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것이 신미라가 말하는 이성권이라는 부분인데 아주 짧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제가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적어놓은 글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는데 그 안에 보면 저희 집사람이 대학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보통 남편들은 뭐 안 시키고 돈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세금에서 다시 또 낮은 전세로 바꿔가지고 4천만 원을 조달해가지고 집사람 공부하는데 제가 쓰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는 아닙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저는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이 존재 자체가 너무나 불공정한 게임 속에서 한 개인의 인격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를 제가 역지사지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출산해야 되죠, 육아해야 되죠, 교육하고 가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을 때 그걸 할 시간이 있는가, 할 돈이 있는가, 할 여유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항상 하거든요. 역지사지를 항상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럼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게 그냥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공부해라. 그래 저희 집에서는 사실요, 제가 이 와이셔츠 있잖아요. 이런 걸 평생을 제가 다니고 삽니다. 한 번도 안 시켜요. 네, 진짜. 그리고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포트라이트 때 47개국을 출장을 다녔는데,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은 욕하는 것 같은데, 예, 뭐 해질이니까요. 예, 조심 좀 장관님 생활이 그 47개국 출장을 다니면서도 그 우리가 짐을 많이 싸지 않습니까? 한 20일 정도 이상 제가 장기 출장 갑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짐이 많아야 되잖아요. 한 번도 집사람한테 가방 챙기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부 다 삽니다. 그 왜? 내가 입을 옷이고 뭐가 필요한지 내가 제일 아는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갖다 내 옷 입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싸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대단히 뭐 아내를 사랑해서 뭐 이런 거 아니고, 공정하게 같은 기회를 가지고 한 가정 안에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오늘 여성분들께서도 많이 오셨는데 여심을 많이 획득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가셔가지고요, 바가지 긋지 마세요. 괜히 제가 가정의 평화를 깨는 사람처럼 되기를 싫습니다. 네, 여심을 좀 많이 획득하시라고 제가 좀 의도적인 질문을 마지막에 드려봤고요. 끝으로 이제 경제부시장직도 마무리를 하셨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보면 대학교 때 아무도 시키지 않았던 중학생회장을 했고요. 영상에서 나왔지만 운동권의 가장 주류 그룹, 아주 거대한 주류 그룹을
비주류로서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차이. 근데 그게 중앙생애장이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거는 공직이거든요. 선출직으로서 공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국회의원도 했고 또 그리고 뭐 여기서 공개합니다만 저한테 표준분 별로 없을 거예요. 2018년도에 제가 바른미래당 부산시장 후보로 나갔습니다. 4%짜리입니다. 4%. 그래도 4%가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져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소명 같은 거는 선출직을 통해서 내 꿈을, 그리고 또 우리가 다수의 내 경험을 녹여낸 것들을 뭔가 다시 사회에다가 투여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은 가득 차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까지 뭐 입법부, 행정부, 경제통상, 외교 이런 분야에서 느낀 또 쌓은 실력과 또 네트워크를 하여튼 그런 공직에, 선출된 공직에서 양껏 발휘해보고 싶은 게 미치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은 꿈,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안주하지 않고 늘 변화를 추구하는 그 열정으로 서부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부산이 답이다 이성권 저자와 함께 책 이야기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성권 저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미니 토크는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1시간 반 동안 노래와 연설을 할 테니까 가지 말도록 갑자기 지루해지시죠? 마칠 건데 마치기 전에 저하고 같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사랑하는지는 모르지만 공정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저희 집사람과 애들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오는 동안에 좀 소개를 하면 우리 김임의 우리 저희 유권자 연맹의 회장님 제가 소개를 맡으려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부산시 산하기관에 계시는 우리 또 서용철 비스텝 원장님도 와 계시고 또 영화의 전당 김진애 또 대표님 또 우리 문화재단의 또 이정필 원장님도 와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까이 오도록. 일단은 갑자기 머리색 보고 놀라지 마세요. 제가 엄청 당혹해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행사를 몇 년 만에 치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안 하고 진짜 내한테 주어진 일만 밖에서 뛰어다니다가 행사를 오래간만에 했는데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희 집사람 머리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말을 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 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제가 자다가요, 침대에서 자다가 중간에 이렇게 남자들 보통 화장실 가려고 지금도 하지 말라는데 이건 해야 되겠어요. 맞아 죽으면 됩니다. 눈을 탁 뜨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얗잖아요. 저는 옆에 장모님이 누워 계신가 깜짝깜짝 놀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거 오늘 다른 분들 많이 올 건데, 우리 가족을 모르는 분들 많이 올 건데 머리를 검은색으로 해야지 좀 되는가 이거 하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 딱 한마디에 제가 네 하고 원래대로의 가진 개성대로 또 강경한 장관보다 낫죠. 우리 집에서는 저희 집사람이 재무부 장관은 아니고요, 경제적인 그런 걸 쥐고 있는 건 아니고, 외교부 장관을 했던 강경화 장관은 스타일하고 비슷하지만 저희 집사람은 여성부 장관입니다.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또 열심히 활동하는, 그리고 또 학교에서 또 강의도 하고 있고요. 남편 때문에 이사를 15번 했습니다. 제가 뭐 여러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저 대신에 박수 좀 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입니다. 저보다 좀 못생겼죠? 그거는 각자의 선호도가 다르니까 저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까 제가 139페이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아동학대입니다. 요까지만 딱 잘린 상태에 머리 이렇게 신문지 뒤집어 쓰고 있던 그 아들이 지금 이렇게 커서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름은 이철화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딸내미, 딸내미는 이은채인데요. 우리 은채가 좀 특이한 기질을 갖고 있어요. 아무나 보면 막 인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을 때 여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집사람이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그러니까 태교를 뭘 했는가 하니까 전부 인사합니다. 손잡고 인사하고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인사. 진짜 신기한 게 어릴 때 말도 하기 전이고 그런 말 좀 배우고 조금 더 뛰어다닐 때 되면 놀이터에 가면은 같은 또래 애들한테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근데 그 정도로 성격이 부침성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친구들 관계나 또 위아래로 잘하는 딸입니다. 저희 모습과 같은 아들과 딸. 우리 아들 딸은 저희가 서부산이 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행동으로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가족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미안합니다만 가족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서부산이 답이다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보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오늘 진심으로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